배우 강경준 씨 이야기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동상이몽 이런 가족 예능에 다수 출연을 하면서 이 사람인가요? 네, 가정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줬죠. 장신영 씨를 아내로 뒀는데 아내와의 관계, 또 두 아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가정적인 분이구나라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활동이 멈췄었죠. 바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뭔데요?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강경준 씨에게 소송을 하나 제기를 합니다. 어허. 이 남성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뭔데요? 내 아내가 유부녀인 거를 알면서도 상간남으로 강경준이 개입을 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 첫 변론 기일이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요? 이제서야 이걸 법정에서 따져보게 된 이유, 뭐 그동안 무슨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든요. 논란 불거지고 나서. 그래서 지금 또다시 강경준 씨 이름이 나오니까 그때 그 일은 그걸로 끝났고 지금 다른 게 뭐 터졌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새로운 게 터진 게 아니라 과거에 터졌던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처음에 이제 논란이 불거졌을 때 강경준 씨 측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어허. 그러고 나서 그 강경준 씨를 고소한 고소인이 네. 자신의 아내하고 강경준 씨가 나눴다는 메시지 대화 내용을 폭로를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때 메시지 대화 내용이 어떤 것들이 나왔었냐면 네. 이제 그 폭로 내용에 따르면 네. 그 고소인의 뭐 아내가 네. 강경준 씨한테 뭐 보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강경준 이제 씨가 그걸 저희가 재구성한 거죠, 내용을. 네. 그렇습니다. 강경준 씨가 뭐 안고 싶네. 아이고. 또 여성이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생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모습들이 이제 폭로가 됐던 거예요. 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폭로가 되면서 저 메시지를 보고 뭐 아이고. 나는 자기랑 뭐 술 안 먹고 같이 있고 싶어 뭐 술은 핑계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폭로가 돼서 네. 그러니까 물론 저게 뭐 짝이가 됐는지 어떻게 된 건지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저렇게 폭로된 내용으로 인해서 당시에 강경준 씨에 대해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고 그런데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법원에서 강경준 씨하고 고소인 측한테 서로 합의를 하시라라고 하면서 시간을 줬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갔는데 고소인 측에서 합의는 절대 없다라고 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한 우여곡절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재판에 돌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불거졌던 게 이제서야 오늘 첫 변론길.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양쪽이 좀 합의해 보세요라고 권했었거든요. 근데 그 합의가 안 돼서 오늘 첫 변론 기일에 이르게 됐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앞서 하재근 평론가님 잠깐 그 가능성 언급했으니까 요거 여쭤볼게요. 혹시 이제 그 고소인이 제시했다는 저 앞서 그 두 사람의 강경준 씨와 그 고소인의 아내가 나눴다는 저 메시지 내용은 혹시 만약이라도 이 짜깁기나 조작이라면 그런 거는 뭐 포렌식에서 금방 드러나는 거죠? 그 사실은. 뭐 일단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위조되거나 편집됐다라는 주장이 없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니까요. 고소는 아니고 이제 원고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안이고요. 아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이제 위자료 청구를 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상황은 사실 합의를 하고 싶었지만 아직 합의가 안 됐잖아요. 아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판 인락, 청구 인락 진술이 나왔습니다. 좀 어렵게 그게 무슨 느껴질 말이에요? 수 있는데 청구 네. 인락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금액 맞고요. 손해배상 지급할 의무가 저에게 있음을 모두 인정합니다. 두 손 들고 항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법원에서는 피고가 모두 다 인정을 하는 청구 인락을 하는 이상 더 이상 재판을 질질 끌면서 증거 조사를 하고 이 증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증거가 진위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원고 청구 모두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되는 것이 청구 인락 판결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재판기일에서 피고 측에서 저희 다 모두 인정하고 5천만 원 모두 다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되지 않고 조속하게 종결이 됐습니다. 고소인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왜 모든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도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고인의 입장에서라도 본인은 뭔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강경준 씨 입장은 이거예요. 지금 사실관계가 알려진 것들과 조금 그 실질적인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억울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네.
본인이 이렇게 오해와 비난받는 것조차도 자기가 잘못한, 그러니까 부독함의 소치이기 때문에 그걸 감내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네. 소송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은 당사자한테 상처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뭐 본인을 조금 응원하고 있던 그런 분들에게도 더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는 입장 이런 걸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자신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낮은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저도 굉장히 어려워서요. 이 입장문을 계속 보게 됐는데 이 입장문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허. 마지막에는 사과합니다라고는 이야기는 했지만 네. 그렇다면 사과문이라는 거잖아요. 어허. 사과문의 중요한 요소는 타이밍, 언제 어느 때 타이밍에 맞춰서 사과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사과에서 어떤 부분을 잘못을 했는지 명확하게 자신의 잘못을 밝히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과문의 요소가 있는데 전혀 이거에 적합하지 않게 어허.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덕함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아니에요. 뭐 셀럽으로서 배우로서 살아오면서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뭐 인터뷰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막 알려지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상대방의 가족들이 겪게 되는 고통 그리고 앞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또 보도가 될 그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대중의 입장에서는 결국 회피하겠다는 거잖아, 항복하겠다는 거잖아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 약간 의문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법적 다툼으로 가면 위자료 금액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위자료는 좀 높은 편이라서 가정법원 평균적인 수치는 부정행위가 인정돼도 2, 3천만 원 정도가 통상이니까 2, 3천만 원 나올 수 있는 것을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본인이 대승적 의미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강경준 씨한테도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유리하다는 면은 이게 합의가 안 돼서 결국 판결문으로 가면 이 사안에 대해서 강경주 씨가 어떻게 원고와 부정행위를 했는지가 공문서인 판결문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게 아하.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아하. 그래서 상간녀, 상간자 소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정이나 화해 공고 결정을 굉장히 받고 싶거든요. 청구 인락 판결을 받으면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실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강경준 씨도 알려진 사람이고 대중적으로 많이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세세한 내밀한 사생활의 어떤 잘못을 판결문으로 기재하지 않는 대신에 원고에게는 통상적인 위자료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양쪽의 중재점을 찾아서 청구 인락이라는 제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강경준 씨의 아내분도 유명한 배우신데 사실 가족 그 아내분 얼마나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장신영 씨죠. 유명 배우인데 장신영 씨가 요즘에 배우로서의 활동도 접고 있고 SNS 활동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뭐 장신영 씨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장시영 씨가 뭐 변호사를 만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왔는데 혹시 뭐 향후에 있을지도 모를 뭐 이 남편과의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관계는 네.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녀들에 대한 그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 자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장시영 씨 큰아들이 배우를 꿈꾸고 있는데 어느 드라마에 엑스트라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 자녀들을 포함해서 가정 모두에 대한 걱정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오늘 강경준 씨 측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바로 그게 강경준 씨의 법률 대리인이 인터뷰를 한 건데 네. 뭐라고 그랬냐면 네. 강경준 씨가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기에 그동안 상당히 힘들어했다. 가족들도 너무 힘들어해서 자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아이고. 이 상황을 얼른 마무리하고 싶어 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강경준 씨가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소송을 더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빨리 끝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